어, 오늘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곽상도와 김만배가 2015년 6월 통화 때 대장동 이익 분담을 논의했다. 요거를 검찰이 포착했다는 거예요. 2015년, 그러니까 6년 전에 6월 달에 곽상도와 김만배가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이익 분담을 논의했다. 푸나 제가 페북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푸나의 촉. 푸나의 척? 왜 저도 없는 곳에서, 아니 푸나님이 제가 푸나의 촉 후덜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게 페북에 올린 이유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곽상도가 그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몇 번을 얘기해서 제가 속으로 에이 푸나님도 틀릴 말을 왜 하나. 근데 이 보도를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푸나였다. 그러니까 봐봐요. 곽상도가 실질적인 실소유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핵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이 보도가. 이 검찰이 이거 지금 포착한 게 사실이라면 곽상도는 상당 부분 여기에 핵심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최초로 나온 게 곽상도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돈을 누가 받았다는 것들 중에 곽상도 건이 최초이면서 지금 검찰이 이걸 포착한 다음에 요 계좌를 지금 추징 보전은 하는 상태거든요. 곽상도는 지금 국회의원직만 물러나고 완전히 개 털리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반대로 돌아가 보면 그 곽상도한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렇게 돈을 먹게끔 설계를 해줬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길거리에 강아지한테 줄 지연정 유서 대필 조작 검사인 곽상도 의원 아들에겐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 진짜 되게 시겁하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게 다 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만약에 한 50 정도 있다 치면 이 곽상도 건이 없었으면 그 100, 200까지 갔을 텐데 곽상도 아들 50억 임팩트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래서 진짜 이게 섬뜩하면서도 좀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를 반격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게 천만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효과가 안 먹히는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민주당에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팩트만으로는 절대 설득할 수 없는 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이었던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 개입했다 안 했다 이 보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물은 이렇게 곽상도라든지 또는 뭐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과물은 이재명 지사가 뭘 했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첫 사장을 물러나게 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득이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여러분 지금 그 녹취록과 관련하여 녹취록 이게 다 녹취록들이잖아요. 전화 녹취록 뭐. 네. 이 녹취록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나는 건 그 내놓은 것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나 그 성남시에 가장 불리한 것만 언론이 보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사 써봐서 잘 알아요. 기사 쓸 때 예를 들면 내가 쓰고자 하는 헤드라인을 정해요. 일단 아시잖아요, PD님.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그 기사를 보면 여러분이 이러실 수 있으나 이거는요. 맨 처음에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한다. 이런 가짜뉴스로 시작해서 이재명 흠집 내기를 시작했는데 이거 웬 겁니까?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 1호도 근무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첫 판부터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식 특혜 취업 요걸로 흔들라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뇌물 먹었을 거다. 이걸로 흔들라다 하다가 이것도 돈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배임으로 갔다가 배임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직권남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은 검사 게이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처방이 이런 거예요.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이 계속 소화제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언론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러죠. 네. 포커스가 이재명 후보한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이는 JTBC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분 우리가 남욱 그 변호사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잘 봤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분을 이재명일 것이라고 추측하도록 계속 유도 질문을 하는데 남욱이 끝까지 그 CR도 안 먹고. 예, 그 사람도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지금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을 조사하고도 덮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옵니다. 네. 네. 2015년에 대장동 수사 기록을 입수했더니 2011년 3월 달에 대장동 개발업체에 1,000억 원 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에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했다는 거야. 다 자료를 봤는데 그러다-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고 변호사가 박영수였다. 박영수. 자, 그 관계도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계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돈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요. 지금의 그 핵심 멤버들이야.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 중에서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불법 대출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길성 씨. 네. 그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 수사를 받은 사람의 변호인이 박영수였다 이런 거거든요. 이 과정에 또 최재경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건 수사팀에 있어서 당시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거든. 지금 이게 다 등장해. 이 대장동 이때 윤석열하고 박영수하고 최재경이 다 등장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1,150억 건과 관련하여 2011년에는 이게 그 무마됐고 2014년 그러니까 4년 후에 요 최초로 돈 빌렸던 사람 그게 이길성 씨인가? 김길성 씨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이모 씨하고 아까 말한 그분이에요. 예, 예. 남욱 정영학 이렇게 1,100억 원을 대출해 주고요. 다음에 이 조모 씨가 부산저축은행한테 대출 알선을 해줘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불법 대출인 거지. 네. 요 사람이 그 대출 알선으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되니까 박영수가 변호사를 했고 이 조모 씨가 김만배를 박영수한테 소개시켜주는 이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억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가 4년 후에 요 이모 씨는 수사를 다시 받죠. 근데 네. 만약에 저때 저 문제가 깨끗이 클리어 됐으면 요 팀이 못 움직였을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면은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 사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우연치 않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하필이면. 그 저 LCT도 있잖아요. 부동산에 갔더니 매물이 남아 있어서 우연치 않게 복비도 안 받고 샀더니 위아래층으로 살게 됐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대검 중수부가 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걸 추가 자료까지 막 요구해놓고도 결국 이 사건만 덮었냐.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당시에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막 관심을 갖던 나중에는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상하게 부산저축은행만 덮어서 이 돈이 아까 말씀드린 이 돈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화천대유 거죠 온 거죠. 근데 여기 그렇죠. 관련자들이 다 네. 나왔는데 이 사건은 그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을 물러나게 했는데 그게 윗선에 뭐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는 언론들이 더 나쁜 거잖아요. 타겟형 인디언 기후제식 보도인 네. 거고요. 저 돈이 시드머니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주 작업을 할 때 그때 절실하게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이 시행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 검찰이 남들을 쑤시면서 명예를 얻고 이걸 덮어주면서 돈을 얻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검찰 뭐 개혁이냐 민생이냐 이게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검찰 개혁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나머지 다 줄줄이 얽혀갖고 기득권 카르텔한테 놀아나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